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와 정말 갈수록 가관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역대 최악을 찍었던 기록을 자신들이 새로 세우고 있다. 역대급의 이 5명의 대기록을 피프티 멤버들 본인들이 지금 세워 나가고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이 지금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 이 증거들과 이 폭로들이요. 와, 많은 시청자분들과 이번 사태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많은 대중분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멤버들에 대한 평판이 점점 더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피프티 멤버들의 오늘 2차 입장문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문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피프티의 반격, 템퍼링 주장의 반전이 과연 맞을까? 지금 많은 언론사들도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프티 멤버들의 함구에 왔었던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 멤버들의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 사태가 정말 근거 있는 이야기가 맞냐? 이 사태가 정말 이 멤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홍준 대표님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느냐? 엄청난 이야기들과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큰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지금 현재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어트랙트에서 피프티 멤버들과 관련한 인터뷰어를 고소를 했고요. 나아가선 안성희 씨와 백이사와 덜기버스 직원들이 줄줄이 소송을 당하면서 많은 대중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의구현이 그야말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톱니바퀴처럼 맞추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전부 다 생각했었던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진실되게 공개해달라. 하지만 본인들의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왜겠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 속, 즉 그것이 알고 싶다와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 여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주인공인 피프티 멤버들은 침묵을 유지했고요. 하지만 과연 피프티 멤버들과 이 어트랙트의 갈등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터진 상처를 봉합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처를 봉합하기엔 늦어 보인 수준이 아니라요. 그 상처를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이 들고 파서 뒤집고 있습니다.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2차 입장문이 나왔어요. 맨발로 응급실 행, 보호자도 없었다. 자, 피프티 멤버들이 당초 전홍준 대표님의 실체를 폭로하겠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제발 좀 공개해라.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공개 좀 해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2차 입장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39kg 공황장애 속에서도 소속사의 배려는 없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더 아파야 하냐?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프티 멤버들이 얘기하는 건강 망쳐가며 활동했다. 전홍준 대표의 실체를 밝히겠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본인들의 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일까요? 고통이 조롱거리로 내려앉았다. 얼마나 더 아파야 하나? 한번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티가 건강 악화 속에서도 소속사의 케어가 없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13일 그룹 피프티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공식 SNS를 통해 저희는 얼마나 더 아파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쓰러져도 아파도 멤버들이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피나는 노력을 알기에
누구 하나 포기할 수 없었고 견디고 또 견뎌야 했습니다. 저희의 아픔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보호받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불미러운 사태를 바라보셔야 하는 모든 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참아 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속에는 팬분들께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하고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저희의 아픔을 드러내려 합니다. 저희는 얼마나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야 소속사에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형태의 부상은 어느 아이돌들에게도 공기와 같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무대는 아픔 속에서도 멤버들의 음악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식지 않았기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고통들을 별것도 아닌 당연한 것들이었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해 맨발로 새벽에 구급차를 혼자 불러서 실려가도 혼자 쓰러져 있어도 보호자는 곁에 없었습니다. 그저 멤버들끼리 의지하고 서로 응급실을 오가며 버텨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들 얼마나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방금까지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쫙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크게 확대를 해서 제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불미러운 사태에 대한 이야기. 응급실을 갔는데 서로 업어지고 응급실을 오가며 버텨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일까요? 정말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이 멤버들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런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곡들은 멤버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Love in Me, Tell Me, Higher, 로그인은 공황장애로 여러 차례 발작한 끝에 길바닥에 실신하여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멤버가 끝내 참여하여 완성한 곡들입니다. 큐피드는 만성염증을 겪는 멤버가 수술도 미루며 새벽까지 진통제를 복용하고 참아내면서까지 참여하여 완성한 곡입니다. 멤버들은 이제서야 말하고 있습니다. 세나라는 멤버는요. 저는 다이어트로 인한 심한 강박과 내부 환경 스트레스로 탈모 현상도 왔으며 약 복용 없이는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러합니다. 호르몬이 완전 바뀌었고 신체 변화를 적응하는 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거식과 폭식의 증상이 동반되며 급기야 39kg까지 감소하는 증세도 있었습니다. 시오라는 멤버는요. 저는 데뷔 전 2022년 7월경부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몸의 떨림과 두통을 시작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블랙아웃이 잦아져 정신과를 찾았고 중증도 공황장애와 대인 기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차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심지어는 외출조차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언제 또 증세가 나올지 공포스러웠고 활동 중 빈번하게 발생했던 돌발 상황에도 회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혼자서 약으로 버티고 약이 없으면 실신하는 것밖에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 임원과 미팅 중에 밀려오는 압박감과 이 긴장을 티내지 않으려 애쓰다 저도 모르게 손을 지속적으로 긁어 손가락 사이가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소독과 연고로 해결되지 않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료 도중 눈앞이 하얘지더니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내려가 병원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산소호흡기를 달고 119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부모님과는 떨어져 있었기에 상주 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지만 매니저는 119 대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 들었음에도 택시 타고 숙소에 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인데 누군가에게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 상처가 됩니다. 데뷔 초에는
초절식과 단식 등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한 신장 관련 건강 이상이 있었기에 대학병원에 다니며 적절한 식단 관리를 해야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권하셨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다이어트를 강요했습니다. 회사에는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몇 그램이라도 오르면 살 빼라며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소견서 공황장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 기자는 연습생 교육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초조, 호흡곤란, 죽음, 공포, 예기 불안 등의 증상을 보여 상병명으로 사료된 자로 향후 일정 기간 안정이 필요하다. 이번엔 아란이라는 멤버예요. 저는 18살에 담낭을 떼어냈습니다. 떼어낸 담낭은 사실 10대의 것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의 병든 모습, 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데뷔 전 10월부터 아팠습니다. 처음엔 위장염인 줄 알았지만 처방약이 듣질 않았고 컴백이 결정되고 난 1월이 되어서야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증이나 수술에 대한 설명은 그 후부터 매니저님을 통해 소속사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초진을 받은 병원과 대학병원 검진을 병행했습니다. 활동을 위해 건강해질 수 있기만을 수술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올해 1월에 급성으로 시작된 담낭염은 만성으로 자리 잡아갔고 2개였던 1cm 이상의 용종들은 수술 당시에는 더 2개가 개수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고 급작스레 언제 수술을 들어가야 할지도 몰라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기에 수술을 바로 권유하셨지만 잡혀있던 컴백 스케줄을 무산시킬 수는 없었기에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얼마를 더 버티면 수술받을 휴가를 주실 건지 알 수 없었고 하루도 고통 없이 지난 날이 없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들을 매일 밤 입으로 다 내어놓으며 수개월을 진통제로 버티고 밤을 고통 속에서 지새웠고 아침이면 활동을 나갔고 허기가 져도 20일 이상 배설이 불가했고 소화불량으로 인해 먹어도 안 먹어도 가스가 복부에 차오르고 몸이 부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개월 병자인 멤버에게 병중에 체중 감량의 예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 7일 속옷바람에 체중을 재어 보고를 했습니다. 0.1kg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체중 감량의 중압감으로 급기야 며칠씩 금식을 밥 먹듯 했습니다. 모두가 힘들기에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못 견디겠다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언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지친 마음과 병든 몸은 이미 한계치였습니다. 예정된 수술 일정은 4월 초에서 더 미뤄졌고 수술 직전까지 멤버들과 소속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복 기간의 공백을 위해 녹음과 촬영도 무리해서 진행했습니다. 차후 정상적인 연습이 불가능할 상황이라 충분한 회복기를 사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도 언제 복귀할지 지속적으로 소속사에서 안부 명목으로 체근을 받았기에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6월 초에는 사전 고지도 없던 광고 촬영일을 재차 권유받았기에 너무도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소송 직후에는 소속사분들이 대화를 하자며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분께서 여러 차례 불쑥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크게 치고 몇 번이고 벨을 누르시고 집 앞에 몇 시간이고 상주하여 저는 겁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에 굳게 닫혀 가족들에게조차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진실한 위로는 배려는 없었습니다. 별별 소문이 다 돌고 있는 와중에도 수술 이후 후유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합쳐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한 달 사이 체중이 7kg 이상 줄어들었고 극심한 체력 저하로 오래 서 있기도 불가능했기에 뭐든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도움받지 못한 채 저는 루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족들이 겪은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소속사에서 조금의 배터리라도 남아있으면 움직이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제 음악을 담아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담낭염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피프티 멤버들의 2차 입장문입니다.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이 멤버들의 진솔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십니까?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의 반복과 담낭염이건 다이어트건 소속사에서 디스패치에서 증거를 제시한 것처럼 다른 걸그룹과 여느 아이돌 그룹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들이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지금 댓글 100개, 200개로는 부족해요. 1000개, 2000개, 제 영상만이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에도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더 필요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제 속에서 활동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피프티 드디어 반격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장문의 전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피프티 우리가 돈벌이 수단 템퍼링 프레임 씌우지 마라. 전홍준 대표의 실체를 공개하겠다. 야, 진짜 헛웃음이 좀 나오긴 합니다. 최악도 이 정도의 최악은 없는데 글쎄요, 가히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걸그룹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향해 근거 없는 프레임을 걷어달라 직접 요청했습니다. 피프티는 12일 자체적으로 개설한 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소속사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거두어 주세요. 소속사는 걸그룹을 부채 해결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셨나요? 라고 오늘 떼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주장을 이어갔다. 멤버들은 앞서 지난 8월 이 계정을 통해 장문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를 향해 외주업체 대표님에게 타 소속사가 빚지고 있는 성급금 부채를 피프티에게 50억 투자한 걸로 맞추자고 모의했다 라고 주장하며 이 성급금은 어트랙트가 아닌 타 법인의 부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아직도 멤버들의 해명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고 근거 없는 프레임으로 멤버들을 욕보이고 있다. 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으로 모욕하지 마라. 당당히 밝히겠다. 멤버들은 이에 더해 전홍준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피프티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공개해달라라면서 그간 저희가 건강을 망쳐가며 감시와 통제 속에 활동한 모든 것들을 공개하겠다. 대표님의 미담 실체도 공개하고 우리가 왜 소속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와 돌아갈 수 없는지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은 현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상태고요. 2라운드를 예고한 상태이지만 피프티에게 결코 유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번 피프티의 반격이 기각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 여론의 비판과 업계의 부정적 평가 등이 더해지면서 사실상의 팀 활동 컴백은 더욱 희박해졌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기사에 소개된 글 말고 전문 피프티 멤버들이 올린 전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소속사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거둬주세요. 소속사는 걸그룹을 부채 해결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셨나요? 소속사 대표 제이님은 투자회사의 성급금 해소 용도로 걸그룹의 정산을 모의했었습니다. 라면서 공개된 내용이 바로 안성일 씨와 전홍준 대표님이 나눈 카톡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작당 모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성일 씨가 저의 1차 데이터랑 수집 이후 오늘 마지막 태국 인터뷰와 피드백들을 확인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오케이, 다음 주에 유통사 쪽 미팅들을 잡아놨습니다 라고 안성일 씨가 말을 하자 전홍준 대표님은 화이팅입니다. 걸그룹 50억 성급금 받은 걸로 입 맞춥시다. 2년 6개월 월 1억씩 30개월 30억, 이번 1집 16억, 추후 10억, 56억인데 50억 성급금이
맞을 것 같네요. 야,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가 서로 관계없고 연관짓지 말아달라고 했으면서 안성희 씨가 직접 대화를 나눈 카톡 캡처본을 증거랍시라고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대놓고 PPT와 안성일이 한 배를 탔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냐? 아니면 안성희 씨와 백이사가 이제 PPT와 함께 전면에 나서서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증거가 오죽 없었으면 카톡 캡처본을 가지고 모의를 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걸그룹 50억 성급금 받은 걸로 입 맞춥시다. 제 생각엔 이게 아마 전홍준 대표님이 예전에 받았던 투자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투자금을 받아서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상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수익으로 전홍준 대표님의 이전 투자금 부채를 갚든 말든 무슨 상관이죠? 왜냐면 이 멤버들에게 그 부채를 갚느라 자신들에게 정산되어야 하는 정산금이 정산되지 않고 또는 그것이 줄었거나 특정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면 이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정산해줘야 되는 금액을 전홍준 대표님이 예전 부채를 갚느라 모조리 사용해버리고 돈 남는 거 없어. 우리 얼마 못 벌었어. 라고 했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들의 이 똑같은 이야기 가처분 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판결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애시당초 멤버들에게 정산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직 제대로 정리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멤버들이 주장하는 전홍준 대표님의 배임 횡령죄 이것과는 무관하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 멤버들은 아직 정산이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당시 때의 투자금을 가지고 안성희 씨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공개하면서 지금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소속사는 걸그룹을 부채 해결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셨냐? 아니, 회사에 부채가 있다면 회사의 수익금으로 부채를 갚는 게 이상한가요? 당연하죠. 자, 걸그룹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소속사에게 있어서. 맞습니다. 모델 상품이죠. 소속사는 걸그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수익을 부채를 갚든 투자를 하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회사를 위하여 또 다른 투자를 했든 무슨 상관이죠? 근데 만약 이 멤버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이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채 모조리 사용됐다. 그러면 당연히 심각한 문제겠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소속사 전홍준 대표님은 외주업체 A 대표님 누구겠습니까? 안성희 씨잖아요. 본인의 타 S, 스타크로 ENT 이제는 다 압니다. 빚지고 있는 성업금 부채를 걸그룹 PPT에게 50억 투자한 걸로 내용을 맞추자고 모의를 했다.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투자금을 전홍준 대표님이 어떻게 사용을 하든 본인들에게 정산금만 잘 지급이 된다면 이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전홍준 대표님이 애시당초 1인 절대주주 법인업체의 대표이고 자신의 앞에 있었던 사업체에 있었던 부채를 갚든 말든 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만 잘 간다면 글쎄요.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소속사는 아직도 멤버들의 해명 요구에 적절한 답변을 회피하고 근거 없는 프레임으로 멤버들을 욕보이고 있다. 마이너스 및 플러스를 포함한 투명한 정산 처리와 내역을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엉뚱하게도 80억을 투자했다며 주장했고 몇몇 유튜버들은 멤버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소속사는 멤버들에게 보낸 정산서상 30억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3년 10월 현재까지도 관리 운영비 33억과 예금 17억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거는 전홍준 대표님이 이미 가처분 소송 때 다 제출한 내역이라고 알고 있고
나아가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이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파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만약 멤버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관리 운영비 33억과 예금 17억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기가 된다면 이거 가처분 소송 때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죠? 실제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났구나. 가처분 소송 인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각 처리가 됐겠습니까? 지금 항고를 했잖아요. 이 내용 꼭 포함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요. 만약 제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 국회에서조차 피프티 멤버들의 사례를 대표적인 템퍼링 사태를 규정짓고 있는데 국회에서 나라에서 정한 템퍼링마저도 모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밝히겠대요. 전홍준 대표님의 템퍼링 프레임은 답변을 회피하고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속사는 멤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 자료, 정산 근거 자료, 예를 들어 노래 곡비, 상세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멤버들이 직접 프로듀싱과 회계를 담당했던 더기버스 외주업체사에게 자료와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해 더기버스 외주 용역업체와 유통사 및 대대 행사 등 관계자들에게 자료를 정당하게 공식적 절차를 통해 요청할 것이다. 이런 멤버들의 노력까지도 템퍼링이라는 허위로 가두려 둔다면 전홍준 대표님은 이 사건 관련한 사실을 회피하고 오직 근거 없는 템퍼링이라는 프레임 안에 멤버들을 가두고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참 황당무계합니다. 아니 이미 더기버스는 진작에 어트랙트와의 인연을 끊었는데 모든 혐의가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더기버스 안성희 씨는 가압류 신청이 승인됐고 10억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는데 여전히 더기버스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겠대요. 대표님 이제라도 피프티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공개해주세요. 저희는 그간 건강을 망쳐가며 감시와 통제석에 활동했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미담 실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입으로 타, S사, 스타크로 ENT의 부채를 갖고 있는 소속사 대표님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소속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와 왜 돌아갈 수 없는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공개를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공개를 하면서 남은 3가지 항목을 공개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말로만 할까요? 이거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디스패치가 다 확인해보니 더기버스의 배기사가 본인들을 혼내던 거였고 미담의 실체? 뭘 공개할까요? 요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말했던 인터뷰 당사자도 고소당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말이죠. 그리고 음원 음반 수입으로 스타크로 ENT 부채를 갖고 있다? 이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유튜버와 언론사에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왜 소속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돌아갈 수 없는지 도대체 뭡니까?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4개 항목 중에 단 하나라도 정말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 측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저는 정정 영상을 무조건 올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 안 그래도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영원히 이들은 대중들에게 최악의 걸그룹으로 낙인 찍혀 평생을 아마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식겁 대잔치죠. 대중들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멤버들이 왜 안성희 씨가 가압류 신청과 10억 소송을 당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터뷰 당사자가 지금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런 전문을 갑자기 발표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